네, 안녕하십니까. 2018년 6월 23일 시행했었던 서울시 기출문제 특강을 2회로 나눠서 오늘 1번부터 10번 문제까지 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국가직 9급 한국사 문제는 굉장히 어려웠다고 그랬죠. 요 근래에 들어서 가장 어려운 문제였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6월달 시했었던 서울시 문제는 아주 평이한 문제였었습니다. 1번 문제에서 이제 보겠습니다만은 한일 기본 협약, 한국 1965년에 한일 협정의 그 내용 위에는 나머지 문제들은 보편적인 평이한 문제였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선사 시대에서 고려시대 때까지 8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나머지 12문제가 조선시대 이후입니다. 특이한 거는 현대사에서 3문제가 출제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하여튼 최근에 출제했던 그 범위를 보면은 현대사에서 많이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전체를 보면 3문제, 나머지는 17문제가 나왔고요. 현대사에서만 3문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이 출제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1번부터 오늘 10번 문제까지만 다루면서 이때 출제 내용 또 어떤 내용들이 어떻게 출제가 됐는가 이런 내용들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번부터 한번 보시죠. 1965년 6월 22일 체결된 한일 기본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그렇죠. 자, 1번 보겠습니다. 박스 내용을 먼저 볼까요?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8월 22일인데요. 1910년 8월 22일 한국 병합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공표는 8월 29일 날 한국 병합 조약이 공표가 돼요. 22일 날 주권을 박탈해 갔습니다, 일본이. 근데 우리 민족의 반발 우려에서 일주일 동안 가지고 있다가 공표는 8월 29일 날 공표를 하게 됩니다. 아셨죠? 여기서 8월 20일은 요 22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연합총회의 결의 제195호 5조 3호에 명시된 바 같이 한반도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확인한다. 이렇습니다. 이 내용이 아니더라도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65년 6월 한일 기본조약, 한일 협상 이랬죠? 한일 기본조약 협약, 한일 기본조약에 대한 설명 가장 옳은 것은 1번 위안부 문제가 주요한 의제로 논의됐다. 이게 아니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매주 수요일 날 일본 대사관 앞에서 지금 근 한 10년 돼가죠. 그 위안부 할머니들의 그 집회가 시위가 계속 열리고 있다는 건 아시죠? 그리고 최근에 한일 관계의 시사적인 부분에서 보면은 이 문제 때문에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는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논의가 안 돼서 현재까지 이 문제가 지금 현대사회에서 뜨거운 핫 이슈로 지금 달아오르고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그래서 1번 내용은 한일 기본조약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조약에 반대하여 학생들이 60민주항쟁을 일으켰다. 60민주항쟁이 있습니다. 6월 10일 민주항쟁이죠. 이걸 1926년 6월 10일 60항쟁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60항쟁이 아니라 민주항쟁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1987년입니다. 60민주항쟁이라는 것은요, 전두환 정부 때 4.13 호헌선언, 역시 87년입니다. 등으로 인해서 또 이 이전에 보면은 박종철 사건도 있고요, 그죠? 왜 그 고문 받다가 죽은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굉장히 혼란한 상황이었습니다. 개헌 논의 문제를 놓고 그다음 이제 4월 13일 전두환이 호헌선언을 합니다. 여기에 저항을 한 것이죠. 결국 이것이 뭘 초래를 해요? 6.29 선언을 초래를 했죠. 6.29 선언 결과 제 몇 차? 9차 개헌이 단행이 됩니다. 9차 개헌의 요지는 뭐냐면은 대통령 5년 단임제. 그걸 뭐죠? 직선제. 이렇게 해서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이 됐죠. 그렇죠?
그때 이제 60민주항쟁을 얘기를 하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1926년 6월 10일 60 이거는 만세운동이라고 그러죠. 일제강점기 때. 이거하고 혼동해서는 안 된다. 아시겠죠? 민주항쟁이고 만세운동입니다. 세 번째, 조약협의를 위해 중앙정보부장 이우락이 특사로 파견됐다 그랬습니다. 이동원 그 다음에 일본의 시나 외무부 장관입니다. 일본의 외상이고요. 이 사람 간에 바로 협약이 체결된 거고요. 그리고 거기 나와 있는 지문에 이우락 있죠. 이 사람은 1972년 7.4 남북 공동성명. 이 7.4 남북 공동성명도 현대사 통일정책에서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통일 3원칙이 있죠. 자주통일, 평화통일, 민족적 대단결입니다.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남북조절위원회를 설치하자 합의가 된 거죠. 이때 이우락이가 바로 북한에 가서 북한의 김영주하고 담판해가지고 발표했던 것이 7.4 남북공동성명이에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한일 기본협약은 누구냐면 당시 이동원 외무부 장관하고 우리나라의 일본의 외무부 장관이죠. 시나 외무부 장관 간의 협약 내용입니다. 조인했던 부분이에요. 4번. 제1교포의 법적 지위 및 대우에 관한 협정도 함께 체결되었다 그랬죠. 이것 말고도 어업권 협상도 있고요. 어업권 또 문화재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다 반환된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재산권 협정 내용도 들어가 있어요. 어업협정, 문화재협정, 재산권 청구협정 이런 내용들도 지금 네 번째 나와 있는 뭐죠? 제1교포 법적 지위 및 대우에 관한 협정 외에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은 잘 이루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1번은 한일 기본조약에 대한 바른 설명, 가장 옳은 설명 그러면 네 번째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고려시대 경제생활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고려시대 경제입니다. 성종은 건원중보를 만들어 전국적으로 사용하게 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최초의 우리나라 화폐가 성종대 건원중보죠. 철전입니다. 철전. 유통 잘 안 됐습니다. 자급자족적 농업 중심의 경제 구조, 또 화폐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인해서 유통은 잘 안 됐다라고 하는 거죠. 건원중보. 두 번째, 고려 후기에 관청 수공업이 쇠퇴하면서 민간 수공업이 발달하였다. 맞죠? 관영 수공업이 그렇다 해서 아예 죽었다는 건 아닙니다. 물론 관영수업 유지가 됩니다. 그러나 비중이 줄어들면서 민영수업이 발달했다. 이 민영수업은 간해수업의 형태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선도 마찬가지죠. 이 문장을 조선 후기 관영수공업이 쇠퇴하면서 민영수공업이 발달했다. 이렇게 해도 맞는 문장이야. 고려나 조선이나 후기로 갈수록 관장제 체제보다는 민영산업, 민영이 발달했었습니다. 티귿. 예성강 어기의 병난도는 고려의 국제무역항이었다. 맞죠? 병난도하고 하포 금주입니다. 금주. 하포가 아니라 고려시대 때 대무역 창구예요. 어디라고 했어요? 병난도. 그 다음에 금주 김해입니다. 조선시대 때 대무역 창구는 어딘 줄 아시죠? 삼포, 부산포, 제포, 연포. 부산포 동래, 제포 진해, 연포 울산입니다. 통일신라 때는 어디예요? 울산, 영암, 당항성, 그 다음에 신라대 때 장보고의 청해진. 고려시대는 여기입니다. 병난도와 금주가 되겠습니다. 맞죠? 자, 리을. 원간섭계는 원나라 지폐인 보초가 들어와서 유통되기도 하였다. 조금 생소한 용어일 수도 있습니다. 보초입니다. 보초. 원나라 세조 쿠빌라이 칸입니다. 세조 때 도입했었던 화폐예요. 원나라 화폐입니다. 원과의 교육 과정에서 또 이용이 됐던 화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보초는 원간섭기 때 우리나라에 들어왔었던 바로 화폐였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려 말기에 광범위에 유통이 됐었고요. 대원 교섭에 소요되는 경비로도 충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고려의 경제에서 모두 다
바른 맞는 설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보기에 조선시대의 국방정책을 시간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보기에 시대 순서대로 배라는 것은 국가지가고요. 서울시 문제에서 두드러지게 출제가 되고 있는 최근에 2017년, 2018년 문제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문제가 바로 이런 문제죠. 시대의 순으로 배열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문제, 3번 문제는 그나마 양호합니다. 근데 국가직에서는 말이죠. 뭐 책을 제시하고 우리 한번 풀어봤었죠. 한 10년 단위의 시차가 있는 책들을 제시해가지고 바르게 설명한 것은, 바르게 나열하는 것은 이런 문제도 있죠. 문제 같지 않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는 사실은 별 의미는 없습니다. 근데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은 공무원 시험은 우수한 인재를 뽑겠다 이런 시험이 아니라고 그랬죠. 탈락시키는 시험이다. 따라서 그런 문제에 너무 민감하게 대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려니 그러고요. 혹간 그런 문제가 또 출제가 되거든 그냥 여러분들이 감으로 지금 찍으십시오. 그리고 그 문제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다른 문제 푸는데 많은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시죠? 과감하게 포기하십시오. 이거는 여러분 혼자만 포기하는 게 아닐 겁니다. 다른 수험 모두 다 100만 명의 수험생들이 전부 다 느끼고 있는 부분일 거예요. 다 포기하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00% 그럴 겁니다. 자, 문제 3번은 그나마 이제 왕에 대한 얘기만 보면 되잖아요. 기억. 서울 주변에 4개 유수부가 서울을 엄호하는 체제를 구축하였다 그랬습니다. 4유수부가 있습니다. 개경, 강화, 광주, 경기도 광주입니다. 그 다음에 수원입니다. 유수해가지고 서울, 조선 수도 한양 아닙니까? 서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 서, 남, 북. 그래서 그 기능은 지금 거기 나와 있는 대로 기억에 서울을 엄호하는 체제를 구축하였다 이랬습니다. 또 왕의 여긴 말이죠. 왕이 여기까지 갔다가 거기서 하룻밤 묵을 수 있는 옛날 같으면 지방청와대 이런 정도의 기능도 수행했던 것이 바로 유수예요. 유수부예요. 유수부. 근데 이 유수부는 동시다발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에요. 개경 유수부가 세조 때입니다. 강화 인조 때입니다. 그 다음에 광주 숙종대 때입니다. 그 다음에 수원 정조 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4유수부가 갖춰있다 그러면 수원을 끝으로 합니다. 정조 때라고 보시면 되겠죠. 니은. 금형을 발족시켜 오군영 제도가 성립되었다. 오군영 그러면은 조선의 중앙군 아닙니까? 훈련도감 선조 때죠. 어영청, 총융청, 수호청 인조 때입니다. 마지막 숙종대 탕평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금형이죠. 이건 숙종입니다. 그 다음에 하멜이 가져온 조총 기술을 도입해서 서양식 무기를 제했다. 하멜 표류기 할 때 그 하멜입니다. 누구 때냐면 효종대 때입니다. 효종대 때. 그 다음에 리을. 수도 방어 체계를 강화하고 수성유능은 성을 지키기 위한 서울 왕궁을 지키기 위한 유능, 특별 담화문. 누구 때 업적이냐면 영조의 업적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누누이 강조합니다만은 영조, 조선시대 때 정조, 고려시대 때 광종, 고려후기 때 공민왕, 통일신라 때 누구죠? 신문왕. 이 사람들의 업적, 이 사람들의 관련된 문제가 국가기관, 지방기관 출제가 안 된 때가 없었거든요. 그렇죠? 항상 나옵니다. 신문왕 같은 경우 또 나중에 토지제도에서 또 나와요. 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왕들의 업적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기억, 니은, 티은, 니을 보면 정조, 숙종, 효종, 영조입니다. 이건 아시겠죠? 제일 빠른 건 뭐야? 효종이죠. 그 다음에 숙종이죠. 그 다음에 영조, 정조 이런 순서가 되겠죠. 그렇죠? 여기 왕의 순서인데 이 왕의 순서 정도는 여러분이 따로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여기 이제 왕의 순서를 외우는 비법이라든가 이런 거는 여러분 스스로 학습 방법이 있으니까 여러분 스스로 깨달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구석시대 사람들의 생활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4번 같은 문제는 그냥 주는 문제입니다. 그죠? 그냥 받아먹는 문제죠.
대체로 동굴이나 바위 근처에 생활하였으며 불을 사용할 줄 알았다. 맞죠? 동굴, 바위 근을 불, 언어 사용, 뭐 직립보행 이거 아닌가요? 동굴이나 바위 근에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수렵. 그 다음에 강가에서 막집을 짓고 살았다. 이거는 어로. 구석시대 때 주거지와 경제화의 관계겠죠. 2번 단양, 수양계, 연천, 전곡리, 공주석장리 등 강가에 살던 사람들은 주로 고기잡이와 여기까지 맞습니다만 밭농사는 농경의 시작은 언제예요? 신석기 시대죠. 신석기 혁명이라고 하잖아요. 조, 피, 수수. 그렇지? 이것이 이제 평양의 남경리, 그다음에 황해도 봉산 지탐리 여기서 흔적이 나왔고요. 최근에는 밭 유적지, 신석기 시대 때 밭 유적지가 나옵니다. 어디죠? 강원도, 고성, 무남리예요. 여기서 밭 유적지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셨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하여튼 밭농사는 신석기 시대입니다. 3번 이 시기의 대표적인 무덤 형식은 고인돌과 돌널 무덤이다. 고인돌, 돌널 무덤은 청동시대 때 족장의 무덤이에요. 네 번째, 주먹토끼, 가로날 토끼, 민무늬 토기 등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민무늬 토기입니다. 토기는 신석기 시대 때 처음 나옵니다. 대표인 것이 빗살무늬 토기죠. 청동시대 때 대표인 토기는 뭔지 아시죠? 민무늬 토기예요. 무늬가 없는 토기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4번 민무늬 토기는 청동입니다. 가로날 도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돌을 이렇게 깨뜨렸습니다. 이렇게 깨뜨렸어요. 그래서 여기가 뭐가 냐면은 얘가 세로고 얘가 가로죠. 세로 가로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가 이제 가로. 이쪽에 이제 날입니다. 날이죠. 이런 식으로 날이 있는 이런 도끼를 가로 날 도끼입니다. 만약에 이게 여기에 날이 있다 그러면 여기가 세로날 도끼 이렇게 이름을 명명을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구석시대 때의 도끼의 당이 되겠습니다. 뭐 주먹도끼 한 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4번은 구석시대 생활에서 바른 설명은 그럼 몇 번? 1번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통일신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통일 후에는 주로 친골 기조로 구성된 구서당을 국왕이 장악함으로써 왕실이 주도하는 교육제도를 구축했다. 구서당이 교육제도입니까? 아니죠. 통일신라의 구서당, 십정, 군사제도죠. 중앙군, 지방군입니다. 사당은 옷, 소매 색깔이라고 했지. 흑금사당, 흑색이면 백색, 백금사당, 황금사당 뭐 이랬죠. 그래서 여기는 신라에는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고구려 백제, 말가린도 들어갑니다. 말가린. 그리고 보독국인도 들어갑니다. 보독국은 이제 안승의 보독국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중앙군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건 민족융합정책과도 관련이 되어 있죠. 지방군은 뭐다? 십정입니다. 십정. 그래서 얘는 교육제도가 아니라 중앙군을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불교가 크게 융성한 통일신라 수도 경주에서는 주로 천태종이 권력과 밀착하며 득세했다 그랬죠. 천태종은 고려 전기 때의 해동 천태종을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해동 천태종이죠. 누군가요? 의천이죠. 고려 후기 때 가면은 조계종이 나옵니다. 누구의 조계종인가요? 진울이죠. 진울의 조계종을 얘기합니다. 아셨죠? 사상가 중에서 꼭 기억을 해두어야 할 사상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통일신라 때 오녀와 의상, 고려의 의천과 진울, 조선의 이황과 이 사람들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려 전기 때 해동천태종이죠. 의천에. 통일신라 때는 신라 중대와 하대로 나눠서 신라 중대 때 유행했던 것은 교종입니다. 교종은 경전 해석에 따라 5교로 나눈다고 그랬죠. 선종은 하대 때 유행합니다. 지역에 따라서 9개 본사로 나눈다. 그렇죠. 신라 중대 때는 교종, 뭐 화엄종, 법상종, 법성종, 열반종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이게 신라 중대 때의 교종 5교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3번. 신라 중대 때는 주로 원성왕의 후손들이 지배하면서 비교적 강력한 왕권을 행사했다. 신라 상대, 중대, 하대 할 때 중대는 무열계입니다.
진골 중에서도 무열계예요. 하대는 진골 중에서도 네모랑의 후손이라고 했죠. 네물계 이렇습니다. 그래서 무열왕부터 해가지고 무열왕, 문무왕, 신문왕, 효수왕, 그 다음에 효수왕 다음에 성덕왕 나오죠. 그 다음에 효성왕, 그 다음에 경덕왕, 그리고 36대 누구요? 해공왕이죠. 그리고 37대 선덕왕부터 하대로 갑니다. 그렇죠? 무열왕의 직계 자손돼서 진골 무열계라고 하죠. 원성왕은 신라 하대, 선덕왕 다음에 38대 원성왕입니다. 독서 삼풍카 할 때 그 원성왕을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5번은 3번도 잘못된 설명입니다. 4번입니다. 넓어진 영토를 관리하기에 지방정을 구획했는데 오소경도 이에 해당한다 그랬죠. 구주 오소경에서 통일신라 지방행정조직입니다. 신라 삼국시대 때 신라 5주에서 9주로 되고요. 그 다음에 이소경에서 오소경을 합니다. 오소경은 어디냐 그러면은 위치가 이렇게 되죠. 수도 금성을 중심으로 북원경, 원주, 중원경, 충주, 서원경, 청주, 남원경, 남원, 그 다음에 금관경, 김해. 그래서 오소경이 되어 있습니다. 각 소경의 장관을 사신이라고 하죠. 그래서 네 번째가 통일신라에 대한 바른 설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고려의 문화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고려의 귀족 문화를 대표하는 백자는 상감기법을 이용한 것이다. 백자는 조선시대 때 공예품이고요. 고려는 청자죠, 청자. 그 중에 대표적인 상감청자입니다. 상감기법에 의한 청자죠. 상감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도자기에 그림을 그리고 표면에 그림을 그린 부분을 홈을 파서 백토나 흑토를 메꿔가지고 유약을 발라서 굽는 도자기가 상감기법이에요. 도자기는 송나라의 의견을 받습니다만은 상감기법은 고려의 독자적 기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 고려는 세계 최초로 금속활자를 발명하였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이 금속활자로 인해서 만들어진 책이 하나 있잖아요. 1377년에 직지심체 요절이에요. 직지심경이라고도 그러고 줄여서 직지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물론 직지심체 요절 이전에 1, 2, 3, 4년에 상정, 고금, 예문이라고 하는 금속활자로 인쇄했다는 기록이 이규보의 동국이상국집에 남아있지만 현재 남아있지 않아. 저거는 기록만 있지 물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377년에 청주 흥덕사에서 인쇄됐다라고 하는 가장 오래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입니다. 직지심체 요전이 이게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으로 얘기한다는 것이죠. 자, 3번. 팔만대장경파는 거란의 침략을 물리치기 위한 염원을 담아 만든 것이다. 팔만대장경은 몽골의 침략을 물리치기 위해서 최후가 강화 천도 이후에 강화도의 선원사, 강원도의 선원사 사찰입니다. 선원사의 대장도감이라는 관청을 두고 만들고 일부는 경상남도 남해 분사 대장도감을 두고 거기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세기 합천의 인사로 옮겨가는 것이죠. 이걸 보관하고 있는 장경각이나 세계문화유산이죠. 이거 팔만대장경을 포함한 기타 대장경은 세계 기록문화유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몽골이죠. 참고로 거란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조판했던 것은 초조대장경이에요. 초조대장경이죠. 네 번째, 고려는 불교 국가에서 유교 문화가 발전하지 못했다. 천만에 최승로 시무 18조를 이해하시면 되겠죠. 유교는 뭐라고 그랬어요? 치국,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이고 불교는 뭐라고 했냐면은 불교는 수, 신, 지, 본이라고 했습니다. 몸을 닦는 데 근본이다. 자연스럽게 유교는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서 불교는 개인의 정신세계로서 기능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 자체도 고려 문화는 무슨 문화라고 했어요? 유불융합 문화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네 번째 잘못된 설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2번이 바른 설명이 되겠네요. 7번 보겠습니다. 7번에 조선 전개 편찬된 서적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은 그렇죠. 사실 이런 문제도 별 의미 없는 문제 아닙니까?
탈락시켜야 한 문제다라고 보십시오. 본조 편년 강목은 고려 왕조에 관한 역사서예요. 이거는 고려 말 충수광대 때 원간석이 됩니다. 민지란 사람이 쓴 책이고 의방유치, 의서죠. 조선세종입니다. 그 다음에 조선세종대 때 현재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농서가 하나 있죠. 농사직설이에요. 삼국사 저료는 성종대 때에 편찬된 책입니다. 조선성종입니다. 그래서 2번, 3번, 4번은 세종, 성종대 때, 1번은 고려 말 충숙왕대 때 해당이 되겠습니다. 1번이 조선전기에 편찬된 서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죠. 자, 8번 보겠습니다. 보기에 통일신라의 경제제도를 시간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렇죠. 이 신문왕 또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기억 볼까요? 중앙과 지방의 여러 관리에게 매달 주던 녹봉을 없애고 다시 노급을 줬다 그랬습니다. 다시. 그러니까 노급이 다시 부활됐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 노급, 관리들에게 시급, 왕족과 공신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죠? 통일신라의 토지제도의 변천 과정을 본 말이죠. 신문왕 7년에 관료전을 지급을 합니다. 이걸 미끼로 신문왕 9년에 노급을 폐지를 해요. 그리고 시급을 줄입니다. 제한을 한다. 그 다음에 성덕왕 있죠. 8세기 초 성덕왕입니다. 성덕왕대 때 가면은 정전을 지급합니다. 민정문서에 보면 연수유답이라는 토지가 있거든요. 그 연수유답이라는 토지에 경작권을 준 거죠. 국가가 이 토지를 매개로 직접 백성들, 농민들을 장악하겠다, 지배하겠다 이런 의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경덕왕대 때 가면은 다시 노급이 어떻게 돼요? 부활이 됩니다. 노급 부활은 관료전이 없어진 거죠.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은 리을 교서를 내려 문무 관료들에게 토지를 차등했게 줬다. 이게 관료전 지급이에요. 그러면 이제 니은이 먼저 나옵니다. 중앙과 지방에 관리된 노급을 폐지하고 해마다 조를 차등있게 줬으며 이를 일정한 법으로 삼았다. 이게 노급을 폐지하고 그리고 폐지하고 시급을 제한했던 요 조치입니다. 노급 폐지죠. 그 다음에 디귿입니다. 처음으로 백성들에게 정전을 지급했다. 이거 성덕왕대 때고요. 그 다음에 기억인가요? 이게 노급을 다시 부활했다. 다시 노급을 주었다는 얘기는 부활했다는 얘기죠. 경덕왕대 때 얘기가 된다. 통일신라의 토지제도의 변천 과정이었습니다. 경제구조에서 나온 얘기죠. 자, 9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신직공기 지방민과 천민의 동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거. 약 100년간에 걸친 무신집권 시기의 사실 얘기합니다. 1170년에서 1270년까지예요. 그렇죠? 자, 1번 보겠습니다. 조이촉은 백제부흥을 봉기하였다. 백제부흥을 위해서 봉기하였다. 이 백제부흥은 이연년 형제 봉기였어요. 이건 누구때 하면 최우태입니다. 백제, 이연년 형제, 전라도 담양이었죠. 전라도 담양에서. 이건 말고 이제 신라부흥이라든가 고구려 부흥도 있죠. 신라부흥 같은 경우는 3번 먼저 볼까요? 3번에 경주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는 신라부흥을 내걸고 반란이 일어나기로 했다 그랬죠. 이거는 이비 패자의 봉기하고요. 이비 패자 경주입니다. 그러면 이제 청도, 울산 이쪽에서는 김삼이, 효심의 봉기입니다. 의봉계 여기는 신라부흥을 표방합니다. 고구려 부흥을 표방했던 것이 최광숙의 봉기죠. 서경에서 평양에서.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부흥을 표방했었던 사건들이 일어났죠. 자, 2번 망이 망소에 나는 일반 군현이 아닌 소에서 일어났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공주, 명학, 소의 봉기라고 하죠. 수공업에 종사했었던 특색령 구역이에요. 이걸 망이 망소의 봉기라고 하죠. 그래서 이 이후에 명학소가 뭘로 승격이 됐나요? 충, 순, 현으로 승격입니다. 소는 특색령 구역이야. 특색령 구역이 양인 집단으로 승격되게 되는 그 계기가 됐던 사건이에요. 공주 명학소의 봉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번째, 만적은 최충원의 산호입니다. 그래서 만적은 노비 예방뿐만 아니라 정권 탈취 목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세우며 반란을 모의하였다. 맞죠? 그래서 만적의 봉기를 얘기합니다. 1번이 잘못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이총은 1174년 무신 정권에 대한 반발로 서경에서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1번이 잘못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10번. 복위의 사건을 시간순으로 빠르게 나열한 것은 이런 문제들도 뭐 별로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개항 이후에 굵직굵직한 사건의 흐름을 정리하시라고 그랬죠. 아관파천 1896년 2월입니다. 딱 1년이죠. 97년 2월 달 대한제국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까? 다시 이제 경운군으로 황궁해가지고 고종이 전주하야 이건 이제 동학농민운동 때입니다. 1894년 5월이에요. 근데 밑에 1894년 디귿 리을 다 1894년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동학농민운동하고요, 청일전쟁하고요, 제1차 갑오개혁은 다 같은 연대예요. 1894년입니다. 그래서 가장 빨랐던 것이 전주하약이 5월달이고요. 군국기무처는 1차 갑오개혁 추진기구입니다. 6월달이에요. 그리고 홍범시사조는 제2차 갑오개혁 때입니다. 1894년 12월에서 1895년 7월까지입니다. 이건 이제 홍범시사조 발표가 된 때니까 1894년 12월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 리을 디귿 기억 이런 순서로 바르게 나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6월 23일 서울시 기출문제 20문제 중에서 일단 이 강의에서는 10문제까지만 보고요. 나머지 문제는 다음 강의에 이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